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전파를 막기 위해 접경 지역의 긴급 방역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긴다는 지적 이후 울타리 설치 등의 대책이 세워졌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성분이 뒤바뀐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 이후 기존 허가된 세포 치료제 모두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가된 것이 7개인데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제가 절반인 4개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받는 스트레스가 반려견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로 종이 다른 사람과 개 사이에서 스트레스 수치가 비슷해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접경 지역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방역 조치가 일단락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강화와 옹진, 연천, 파주, 고양, 포천 등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긴급 방역 조치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지역 624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혈청 검사를 한 결과 휴업 중인 23개 농가를 뺀 601개 농가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는 야생 멧돼지를 막기 위한 울타리 시설은 624개 농가 가운데 74%인 465곳에 설치했고 나머지 156곳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접경 지역 긴급 방역 조치가 완료됐지만 경기, 강원 등 북한과 인접한 양돈 농가의 가장 큰 고민은 멧돼지입니다.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를 전파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논란도 있는 데다 정부가 내놓은 멧돼지 대책도 현실적인 문제로 좀처럼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는 양돈 농가입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두 내가 돼지 900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며칠 전 농가 주변을 빙 둘러싸고 2m 철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돼지 농장 주변에 이렇게 높은 울타리를 친 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멧돼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른바 ASF를 유입시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취해진 조치입니다. 1,700만 원이 넘는 울타리 설치 비용 가운데 자부담은 30%. 급한 마음에 하긴 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수백만 원이 들었습니다. 525만 원 자부담 한다 보니까 사실 뭐 크면 크다 그러고 적으면 적을 수 있는데 안 해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돈은 낸다 치더라도 설치할 땅을 구하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남의 땅이나 산에 울타리를 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측량 작업까지 해야 해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울타리를 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랑 옆에 땅 가진 사람이랑 굉장히 이제 그 분쟁이 생기잖아요. 사유지인 경우에. 그렇죠. 개체수를 줄여준다며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멧돼지 포획 틀은 보급이 더 어렵습니다. 어디에다 설치할지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다 보니 멧돼지가 가장 많은 강원도에서도 설치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직 지침도 아직 정확하게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래 이제 그 하는 정말 설치를 그냥 아무렇게나 어디다 아무데나 해놓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환경동물단체에서는 북한까지 확산한 ASF는 멧돼지가 주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포획은 오히려 멧돼지 행동권을 더 넓혀 질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총을 쏴가지고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병을 가진 애가 총을 쏘면 어떻게 많이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확산 속도가 더 빨라져 불지 그렇게 되면. 멧돼지를 막아야 할지 막는다면 과연 어떻게 막아야 할지 생전 처음 접한 질병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정부 대책이 겉도는 사이 양돈 농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이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 결정과 관련해 내일 비공개 청문회를 엽니다. 청문회에는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청문위원 등이 참석하며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한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이후 위원장이 내용을 정리해 위원들에게 공지하고
일주일 안에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행정처분 여부가 적절했는지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제약 바이오업계에선 이번 청문으로 허가 취소 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롱생명과학은 청문 이후 품목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 시스템에 투여 환자의 절반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311개 의료기관 1,500여 명의 환자 정보가 15년 장기 추적 조사를 위한 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홍보했던 유전자 세포 치료제 인보사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기존에 허가된 세포 치료제들에 대해서도 재점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 줄기세포 치료제 보유 국가인데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식약청과 줄기세포 기업 파미셀사는 하티셀그램 AMI를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치료제라며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품목 허가의 전례가 없는 줄기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 최초라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동안의 그 심근경색 환자에게 그 새로운 치료 기회를 주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발표 뒤 파미셀사는 제품 시판 후 조사 건수를 기한 내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도 이상 사례 발현율이 42%를 기록해 식약처는 지난 2월 하티셀그램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티셀그램 허가 6개월 뒤인 2012년 1월에는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 안트로젠의 큐피스템이 허가를 받는 등 식약처는 지금까지 4개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가된 것은 조건부 승인 2개 제품을 포함해 모두 7개 제품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한국이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가 단연 많습니다. 그러나 임상시험 환자 수가 너무 적다는 등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았고요. 미국에서는 물론 당연히 통과되지 않았고요. 말하자면 국내용인 것이고 실제로 사용되는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세계 최초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던 인보사.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세계 최다라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도 그 효능과 안전성이 과연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로봇이 상품을 설계하고 인공지능 컴퓨터가 제품의 하자 여부를 판독하는 장면, SF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모습들인데요. 5세대 5G 네트워크가 확산하면서 실제로 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서 이런 첨단 공정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베이어 작업대 위로 자동차 부품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제품을 살피는 건 사람의 눈이 아닌 카메라. 한 번에 24장의 사진을 찍는 120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가 사람을 대신합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은 5G 망을 타고 시차 없이 서버로 전송됩니다. 서버의 인공지능, AI 기술이 순식간에 사진을 판독해 제품의 결함을 찾아냅니다. 제품 생산의 모든 과정이 5G 망으로 연결돼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장,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증강현실 안경을 통해 설비와 부품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용량 데이터를 시차 없이 전송할 수 있는 5세대 5G 망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공정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의 관제나 공정관리 등 5G 기반의 로봇 시스템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에 시간 지연이 없는 초저 지연과 초연결성이 강점인 5G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상품은 오는 3분기 출시됩니다. 오는 2030년이면 5G 기반 제조업에서 15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 제조 영역과 ICT와의 융합을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5G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요즘에는 반려견과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감정을 나누는 분들 참 많죠. 그런데 최근 주인과 반려견이 비슷한 스트레스 정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인이 받은 스트레스가 반려견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겁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에게 가장 친숙한 동물로 자리 잡은 개. 충성심도 강할 뿐더러 주인에게는 더없이 살가운 특유의 매력 덕분에 반려견의 인기는 꾸준합니다. 제가 좀 우울하면 도 같이 우울하고 같이 내가 자면 같이 옆에서 자고 또 내가 아프면 저도 아픈 신용도 하고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채는 것 같은 반려견들은 정말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 걸까? 놀랍게도 주인과 반려견의 스트레스 지수가 비슷하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주인과 반려견의 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인 코르티솔 수치를 1년 동안 측정한 결과 주인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으면 반려견의 수치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려견의 스트레스는 주인의 성격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정서불안이나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정도에 따라 반려견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달라진 겁니다. 강아지 아이들은 이제 소리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보호자의 어떤 그 스트레스가 있으면 당장 제가 스트레스가 심하더라도 저의 말 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길 거고, 아이들은 일단 거기에서 그런 것들 굉장히 캐치를 잘 하고. 사람과 개,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스트레스 수치가 장기간에 걸쳐 서로 비슷해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류의 오랜 친구인 개의 놀라운 공감 능력과 더불어 개를 기르는 사람의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유인 항공기뿐 아니라 무인기로도 인공비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고흥 보성상공에서 실시한 수직 이착륙 무인기 인공강우 실험에서 실제 강우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에 따르면 보성에서는 검출기에 강우 신호가 감지됐고, 광양에서는 자연강수와 합쳐 강우량이 총 0.5mm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무인기가 구름씨를 살포한 뒤 큰 구름 입자의 수는 3.8배, 평균 입자 크기는 25마이크로미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기상을 관측하고 예측하는 기술이나 가뭄이나 미세먼지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기판 위에 나노미터 크기 구조를 새기는 나노패턴 기술을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과 키스트 전남대 공동연구팀은 고분자가 스스로 나노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의 나노패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먼저 방막 위에 밀어주는 힘을 가해 분자들이 반발력과 인력으로 스스로 정렬 방향성을 만들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생긴 결함은 용매 증기를 처리해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패턴은 기존보다 결함이 없고 품질이 높았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아이들에게 설사를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장염 백신이 소아 당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미시간대 연구팀은 150만여 명을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 여부와 소아 당뇨 발생을 분석했더니 이 백신을 3차례 모두 맞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소아 당뇨 발병이 33%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로타 백신을 한 번만 맞은 아이들에게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로타 백신이 소아 당뇨병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될 수 없지만 다만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질 오염원은 오염원의 성격에 따라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으로 분류되는데요. 오염 배출 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오염원과는 달리 비점 오염원은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비점 오염원 관리가 특히 더 중요한데요.
오늘 시사연스투데이 에코 매거진 시간에는 비점 오염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